이번엔 현대차의 수소 생태계를 찾아 떠나는 일대기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수소 네트워크를 중남미까지 확장합니다. 현대차 브라질 판매법인은 최근 수소사업 개발부를 신설했는데요. 브라질을 중심으로 중남미 수소 시장을 공략해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 북미 수소차 시장에서 부진을 상쇄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되는데요. 미국 자동차 산업 연구기관 바우맨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분기 북미 수소차 시장 점유율을 토요타의 92% 내주는 등 입지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낸 바 있죠. 신사장 개척을 토대로 글로벌 수소시장 최정상 브랜드 입지를 다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완성차 기업들 올해 정말 사업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주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뒤에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변수들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식은 뭐냐? 현대차가 중남미 쪽으로도 수소 생태계 이어간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쪽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요. 브라질 판매 법인이 최근에 수소 사업 개발부를 새로 만들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중남미 쪽의 수소시장 공략을 진행을 해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수소차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어 자체가 적다 보니까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인프라가 전기차에 비해서도 너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전기차에 확실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친환경차 시장 자체의 성장세도 다소 둔화하는 모양새다 보니까 중남미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소차 시장은 어떤가? 정확하게는 수소 연료 전지차죠. 이거는 S&E 리서치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수소차 총 판매량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20% 넘게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성적표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차의 최대 단점이라면 역시 인프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에 비해서 돈도 시간도 많이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합의까지 필요한, 그러니까 상당히 전기차보다 인프라를 확충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크게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 이거 내려보시죠. 그러면 점유율이 나오는데요. 현대차가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차가 많이 좁혔네요. 토요타의 추격을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60%대에서 40% 언더로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완성차가 썩 괜찮은 상황인데 그래도 왜 수소차를 포기할 수가 없냐? 이거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자체가 내연기관의 완벽한 대체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의 잠재력은 여전히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경영 환경의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사업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로 후자 쪽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현대차에서 나온 공시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이에요. 현대차가 러시아에 있는 공장,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각하기로 했어요. 매각 금액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4만원 헐값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바이백 옵션이 있긴 해요. 나중에 되살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러시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차는 전쟁 전까지는 러시아에서 정말 잘 나가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사업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영역을 넓혀 나갈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에서 현대차가 수소로 중남미를 공략한다는 게 이런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대신증권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재무제표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손실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영업 외 손실이니까 영업이익 쪽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 쪽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손실인데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대신증권 분석으로는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4분기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대는 16%, 기아는 6%,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충격은 불가피하긴 한데 연간 순이익과 비교하면 현대는 4, 그리고 기아는 2% 수준이라서 실적 펀더멘탈
펀더멘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신증권의 분석입니다. 대신에 배당금 같은 것들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정세가 아주 급격하게 불안해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재됐던 여러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돌파해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걸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과 지역적인 영역을 꾸준히 넓혀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의 영역 확장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상황도 같이 짚어 나가도록 하시죠.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